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4강 치과 진료팀 바로 알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치과 진료팀은 개원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주요 진료 과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과 병원에 대한 조직도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치과는 별도로 이 독립되어 있는 병원 조직이 있죠. 그래서 치과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우선 병원장이 가장 예,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진료부장, 그리고 이 두 개 스케일링 센터와 각종 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치과병원 조직도는 모든 치과병원이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남 세브란스 치과병원에 하나여 이런 어떤 구조들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이렇게 나타난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링 센터와 뭐 또 각종 위원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제 가장 큰 진료부와 특수 클리닉 그리고 이제 사무국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진료부는 말 그대로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 조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11개 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거기에서는 어떤 전문 과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교정과, 구강외과, 보존과, 보철과, 뭐 치주과, 뭐 이렇게 큰 틀로 나누어서 진료부가 구성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이 병원에서는 또 다른 진료부를 더 추가를 하거나 더 줄이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료부 안에는 진료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순히 교정과다, 구강외과다 이렇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진행되는 어떤 인력, 진료 인력들이 또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 이렇게 진료부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수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치료의 목적, 어떤 이 우리 치과 치료 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특수한 어떤 클리닉이다. 그래서 뭐 임플란트 클리닉, 뭐 치아 미백 클리닉, 뭐 악 교정 클리닉.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좀 더 전문적인 어떤 걸 어떤 받고 싶을 때 이제 이런 어떤 클리닉을 우리가 찾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 사무국은 이제 원무, 행정 어떤 그 환경 관리 전체적인 이 원무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무국 안에서 어떤 인력 구성도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원무 기록도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무국 안에서 이제 이 병원 행정에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치과 의원에 관한 조직도인데요. 이 치과 의원도 단독 개원이냐 또 공동 개원이냐에 따라서 또 나뉠 수 있습니다. 자, 단독 개원은 말 그대로 치과 원장님이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동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작은 치과 같은 경우는 원장님 한 분이 이렇게 진료 파트와 행정 파트에 나누어져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구성 인력들이 많지 않은 아주 밀집도가 작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네에 계시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분포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지역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단독 개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게 단골 고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들이 좀 오래 다녔거나 그리고 이제 여기 익숙해져 있는 분들. 그래서 이게 단독 개원이 잘하면 아주 뭐랄까요 동네에서 유명하게 될 수가 있는데 또 잘못하면 입소문으로 인해서 빠른 폐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 파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더더군다나 고객 응대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진료 파트에서는 진료를 담당하게 되는 이 전문의 치과 의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치과 위생사 그리고 이제 간호조무사가 진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파트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제 치과 코디네이터가 리셉션 업무를 주도하고 관리를 하면서 뭐 예약 관리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전반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상담 실장, 실장 어떤 또는 행정 실장을 통해서 전반적인 어떤 병원의 어떤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행정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자, 치과의원에서 이 공동개원에 있는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공동개원의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대표 원장님이 계시고, 우리가 왜 이제 그 메디컬 그룹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이런 곳에서 이제 대표 원장님이 계시고, 그 안에 또 무슨 원장, 무슨 원장, 무슨 원장, 그래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의 전문의, 뭐 어떤 부분의 전문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대표 원장님이 계시고, 진료부가 이제 단독적으로 어떤 원장님이 포진되어 있는 경우들이 이제 이 공동개원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 A 타입, 공동개원의 A 타입 같은 경우는 진료부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원장님, A 원장님, B 원장님, C 원장님, 원장님은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라 이 각각의 전문의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제 진료 지원부가 치과 위생사나 간호조무사나 트리트먼트 코디네이터가 인원수는 어느 정도 필요에 의해서 좀 달라지겠죠. 의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 진료 지원부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A 원장님, B 원장님, C 원장님, 원장님에 따라서 진료 파트가 같이 움직여지는, 모두 통합되어 있는 이런 어떤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A 원장님을 전담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러나 또 너무 전체적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빠른 공유, 그리고 오픈, 그리고 이제 정확한 어떤 명확한 전달,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집중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리부는 치과 코디네이터, 상담실장이 이제 전담하는 이런 조직도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B타입은요. 대표 원장님이 계시고 이제 진료부, 관리부 동일하지만 이 진료부에서 A 원장, B 원장, C 원장이 각각의 원장에 따라 필요한 이 보조 인력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A 원장님 진료, B 원장, C 원장 이렇게 원장님마다의 진료 파트 앞에서 뭐 예를 들면 계속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분의 어떤 스케줄과 어떤 휴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이 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확장되어 있는 공동개원의 타입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좀 더 전문화되어 있고 좀 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단점은 한 원장님한테 너무 편중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면 또 원장님에 대한 어떤 입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리부도 좀 더 큰 영역, 좀 비중이 좀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트리트먼트 코디네이터, 치과 코디네이터, 어떤 상담실장, 그리고 이제 기공실이 별도로 있어서 왜냐면 각각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큰 틀이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경영 지원부, 그래서 어떤 그 마케팅 팀, 행정팀, 그리고 이제 이 건강보험 청구하는 이 전담 인력이 구성되어 있어서 보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큰 규모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이 B타입이 많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치과 주요 진료 과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치위생사나 이 치과 관련된 그 학습을 진행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이 치과 코디네이터로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진료 과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필요하던 의학 지식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좀 집중적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치료에는 이제 충치 치료와 치주 질환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충치 치료는 말 그대로 이 치아를 어떤 손상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치아를 손상된 치아를 보존하고자 하는 어떤 치료이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치과가 진행하는 모든 치료의 기본적인 것은 이제 충치 치료다라는 거고,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아를 받치고 있는 어떤 치은
하고 치주, 인대, 그리고 이제 골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이 질환이 바로 이제 치주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은염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가볍고 회복이 빠른 형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잇몸이라던가 뭐 연 조직에만 지금 국한된 이런 어떤 염증의 그 형태가 있는 반면에 치주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러한 염증 증상이 잇몸하고 잇몸뼈 주변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좀 더 크게 염증 증세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구취가 발생한다거나 고름이 나온다거나 뭐 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충치 치료와 치주 질환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임플란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즘 그 치과에서 사실 그 임플란트 시술 관련된 어떤 홍보성이 좀 많이 많아졌죠. 왜냐하면 이제 금액대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이 비급여 항목으로서 임플란트 시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런 어떤 치과의 이 어떤 홍보 형태가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장단점을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임이라고 하는 안, 그리고 이제 뭐 플란트라고 하는 심다, 이것이 이제 합해져서 안에 심어 넣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플란트는 이 상실된 어떤 치아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티타늄으로 만든 어떤 보철물을 이렇게 심는 치료법이죠. 그래서 이런 이 임플란트는 이가 썩어서 이렇게 뺀 경우 외에 선천적으로 이제 그 유치 아래 영구치가 없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가 없으니까 임플란트를 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임플란트의 어떤 수술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치아 교정 대용으로 이 생리를 빼고 수술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적절하지는 않죠. 이게 부정교합이라던가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치주염이 계속 발생을 해서 도저히 치아 교정으로 불가능하겠다. 이제 이런 경우에 수술하는 경우를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치아 교정에 관련된 건데요. 뭐 부정교합이라던가 돌출입이라던가 뭐 덧니라던가 뭐 소화 이 어떤 교정을 하는 것을 위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 교정이냐 또 뭐 순축 고정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부분 교정은 어금니를 제외한 이 송곳니에서부터 송곳니까지 그래서 또는 작은 어금니에서 또 작은 어금니까지 이렇게 브라켓을 부착해서 이 고정시키는 이제 이런 방식이 바로 이제 이 교정입니다. 근데 이제 순축 고정식은 이제 어금니부터 가장 많이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떤 재료로 쓸 것이냐, 뭐 메탈이냐, 뭐 세라믹 레진이냐, 뭐 아니면 클리피시냐, 아니면 뭐 투명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격대도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많은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나의 치아에 알맞는 어떤 그 재료를 통해서 재료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진료 과목으로는 이제 심미치료가 있는데요. 심미치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라기보다는 다소 어떤 미용적인 목적이 좀 더 강한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어떤 치료인데요. 이게 또 잇몸 성형이라고 하는 게요. 보여지는 게 안 이뻐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요? 어떤 심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린 증상이나 충치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누는데 먼저 잇몸 길이를 이제 이렇게 줄이는 치관 연장술이라는 게 있고요. 또 노출된 저 치근면으로 이게 어떤 충치라던가 시린 증상, 뭐 그리고 또 보기가 좀 안 좋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입천장에서 이 치은을 치근면에 이식하는 이 추로면 피복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붉은색을 띠는 잇몸을 이렇게 연한 선홍색으로 좀 치료해서 잇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간 잇몸을 살짝 벗겨내는 이런 이제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는 멜라닌 색소 제거술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다 다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시술의 차이가 있지만 국소 마취를 하고 최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이런 어떤 성형 치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 미백은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뭐 크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뭐 치아를 색조를 좀 복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미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하얗게 만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치아 미백제를 치아에 붙여서 이렇게 이제 이 미백제를 닿게 해서 이거 좀 독소를 뺀다든지 뭐 이런 어떤 시술들을 현재 치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철 치료에는 뭐가 있느냐? 뭐 크라운, 브릿지, 틀니, 그리고 또 임플란트 또한 보철 치료에 해당되는데요. 이 치아가 충치로부터 이렇게 손상이 됐거나 또 깨졌어요. 그리고 또 빠졌어요. 이럴 때는 이제 인공적인 형태로 무엇인가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보철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크라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치아를 덮어 씌우는 형태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기가 놀다가 꽝 했어요. 그래서 이가 어느 부분이 살짝 떨어져 나갔다거나 깨졌어요. 그런 경우에 이 치아를 모두 발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살려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덮어 씌워서 원래 치아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힘을 많이 잘 못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앞에 송곳니라던가 앞에 앞니라던가 뭐 요런 부분에 크라운이 좀 더 용이하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브릿지는 말 그대로 다리죠.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이제 없는 공간에 양 옆에 치아에 보철물을 걸고 이제 고정해주는 형태입니다. 근데 힘을 받지 못하는 곳에는 걸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최대한 어느 정도 어금니가 뭐 양 옆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이가 옆에 있어야 이제 브릿지도 가능하고요. 틀니는 뭐 전체 틀니가 있고 부분 틀니가 있는데 이 자연 치아에 이렇게 연결을 하거나 또 아니면 잇몸에 연결하거나. 근데 이제 이 틀니는 내 이빨이 아니잖아요. 잇몸에 어떤 이 도구를 이렇게 씌워서 뭐 이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식물을 섭취할 때 또 잇몸을 누르거나 또 아프거나 이렇게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틀니를 해야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임플란트 수술을 좀 권하는 그런 어떤 치과 치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방 치료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셔서요. 별도로 크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석을 좀 제거하는 그런 어떤 예방 치료에 대한 차원에서 뭐 스케일링이라던가 불소 도포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예방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이 보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인레이, 뭐 레진.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인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때운다라는 거죠. 때우는 치료 방법이죠.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때우는 거 안에 이제 신경 치료를 하고 신경 치료해서 다 긁어낸 후에 뭐 아말감이라던가 또는 씹는 부위가 좀 강해야 되는 경우는 금이라던가 그래서 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레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치아색의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레진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다. 자, 이제 특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특수 치료에 있어서 코골이 치료가 있어요. 코골이가 어떻게 치과적인 측면이 있나요? 왜냐면 이 코골이라고 하는 건 그 숨 쉬는 동안에 그 공기가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서 통과하게 되는 어떤 인후부가 좁아져서 공기가 쉽게 드나들 수 없을 때 생기는 어떤 이 증상이 바로 코골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거의 대체적으로 수면 습관이나 방법을 바꾸는 게 좋지만 그걸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수술이라던가 구강 내 어떤 장치, 기도 확장용 구강 장치를 또 자는 동안에 이렇게 착용해서 이렇게 좀 아래턱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함으로써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는 것. 뭐 양압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지만 좀 적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것보다 좀 더 뭐랄까 조금 더 심도 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어떤 좀 제거하는 이런 수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수치료의 또 한 가지가 자가 치아를 이식한다든지 치아 재식 수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어금니를 못 쓰게 돼요. 자가 치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썩지 않은 사랑니를 뽑아서 어금니 자리에 이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잇몸이 튼튼해야 되고 또 사랑니에 상처가 하나도 없이 뽑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통원 치료가 굉장히 동반되는 아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이런 특수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 재식이라고 하는 건 치과 치료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치아를 발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외부에서 치료한 후에 다시 뽑은 발치 자리에 이식을 하는 이런 경우가 치아 재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과 부서별로서 진료부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진료지원부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경영관리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앞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건강한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